여기서부터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캐릭터와 장소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커피 향과 매연 냄새가 뒤섞인 가운데 작은 인형이 조심스럽게 군중 사이를 헤치고 있었다. 10살 난 지윤이는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으로 눈을 크게 뜨고 늘 경계하며 걸었다. 그녀의 집은 거리였고 가족이라곤 아버지뿐이었으며 그녀의 삶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을 피하던 중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보도 한가운데에 신용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고 카드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눈이 커졌다. 강태우. 그녀도 어린 나이에 그 이름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유혹이 밀려왔다. 이 카드로 음식도 사고 새 옷도 사고 어쩌면 잠잘 곳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곧 밀어냈다. 아버지는 늘 정직함이 그들이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쳐왔고 그녀는 그 원칙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다. 결심을 굳힌 지윤이는 카드를 낡은 재킷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곳으로 걸어갔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갔고 그 아름다운 광경은 거리의 혹독한 현실과 대조를 이루었다. 걸어가면서 지윤이는 그 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 이상이었다.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삶을 대표했다. 사치, 편안함, 안전. 그녀와 아버지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모든 것이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곤 하는 골목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벽돌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녀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아빠, 지윤이가 흥분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뭘 찾았어요? 중년의 나이에 이른 조숙한 주름이 있지만 따뜻한 눈을 가진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찾았니, 우리 딸? 지윤이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눈이 이름을 알아보고 커졌다. 지윤아,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지? 소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그런데 어떻게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힘겹게 일어섰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피로가 역력했다. 방법을 찾을 거야. 그가 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으며 말했다. 옳은 일을 할 때는 항상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 그들이 골목을 떠나면서 안전하게 보관된 카드를 가지고 가는 동안 그 작은 플라스틱 물건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운명은 한 사람 이상의 삶을 뒤흔들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은 아무도 알아채지 않았을 때조차 옳은 일을 하기로 한 작은 소녀의 결정에서 시작되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건물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지윤이는 바람을 피해 구석에 아버지와 함께 웅크리고 잠에서 깨어났다. 추위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에 찬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빠, 그녀가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며 속삭였다. 오늘 카드를 돌려줘야 해요. 그녀의 아버지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수없이 많은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피로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딸의 얼굴에 서린 결심을 보고 그는 자부심의 물결을 느꼈다. 내 말이 맞아, 우리 딸. 그가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먼저 뭐라도 먹을 것을 찾아야 해. 지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배는 허기로 울부짖고 있었다. 아버지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녀에게 매일 한 조각이라도 먹일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함께 그들은 서서히 생기를 띠기 시작하는 거리로 나섰다. 아침 햇살이 유리 빌딩에 반사되어 도시의 거친 현실 한가운데서 아름다움의 신기루를 만들어냈다. 걸어가는 동안 민수는 신문 가판대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판매원에게 지역 뉴스를 잠깐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민수와 지윤이의 초라하지만 품위 있는 모습과 지윤이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인 판매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면의 한 기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억만장자 강태우, 시내 중심께서 자선 행사 개최 예정 지우나 민수가 딸을 불렀다. 카드 주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 것 같. 소녀가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희망과 긴장이 뒤섞인 채 빛나고 있었다. 정말요,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는 기사 내용을 설명했고 함께 계획을 세웠다. 자선 행사는 그날 오후 시내 중심가의 호화로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카드를 돌려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은 더욱 심해졌다. 지훈이는 아버지가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것을 눈치챘다. 며칠간 굶은 탓이었다. 아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카드로 뭐라도 먹을 걸 사야 해요. 딱 한 번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민수는 멈춰 서서 이해와 단호함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릎의 통증을 무시한 채 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우리 지윤아, 그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다. 네가 배고픈 걸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진실성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것이야. 우리는 그걸 빵 한 조각과도 바꿀 수 없어. 지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민수가 지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강태우 씨가 카드를 그대로 돌려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를 놀라움을 상상해봐. 그 표정은 어떤 음식보다 더 값질 거야. 지윤이는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 꼭 안았다. 그 순간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서 아버지와 딸은 어떤 부도 살 수 없는 사랑과 이해의 순간을 공유했다. 새로운 결심을 안고 그들은 호텔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오후의 햇살이 그들 위로 내리쬐었고 비록 배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희망과 존엄으로 가득 찼다. 호화로운 호텔 건물에 다가가면서 지윤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으로 말했다. 우리는 올 일을 하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함께 아버지와 딸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만남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가장 윌탄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금호 호텔은 도시의 중심부에 우뚝 서 있었고 유리문은 저물어가는 오후의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지윤이와 민수는 입구 앞에서 멈춰 섰다. 그들을 둘러싼 화려함 앞에서 그들은 작고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준비됐니, 우리 딸? 민수가 딸의 손을 부드럽게 꼭 쥐며 물었다. 지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모았다. 함께 그들은 회전문을 통과해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세계로 들어섰다. 호텔 로비는 호화로움의 전시장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며 광택나는 대리석과 페르시안 카펫 위로 황금빛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과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여성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모두가 새로 도착한 두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했다. 민수는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놀람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아가씨, 민수가 단호하지만 공손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강태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께 돌려드릴 물건이 있어서요. 리셉셔니스트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들의 의도를 명백히 의심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강 사장님은 지금 비공개 회의 중이십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커지는 좌절감을 느낀 지윤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발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분의 신용카드를 찾아서 돌려드리려고 해요. 신용카드라는 말에 리셉셔니스트의 주의가 집중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권위 있는 목소리가 그들 뒤에서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요? 지윤이와 민수는 돌아서서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와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매력적이었지만 경멸과 우월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준호입니다. 젊은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태우의 아들이죠. 신용카드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지윤이는 준호의 표정이 의심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눈치챘다. 그 이야기를 믿으라고 기대하시나요? 준호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카드를 사용하려다가 작동하지 않자 문제를 피하려고 돌려주러 온 거겠죠. 지윤이는 부당한 비난에 눈물이 고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외쳤다. 우리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비웃듯이 웃었다. 옳은 일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옳은 게 뭔지도 모르겠죠. 분명 사용하려다가 뭔가 잘못된 거겠죠. 얼마나 많은 다른 카드들을 훔쳤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비난은 지윤이와 민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배고픔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신들의 정직함 앞에서 꿋꿋이 서 있었다. 젊은이, 민수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불신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장담합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준호가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리셉셔니스트를 향해 명령했다. 경비를 불러 이 사람들을 호텔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 지윤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이렇게 멀리 왔고 배고픔과 유혹을 참아냈는데 이제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상황의 부당함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다. 딸의 눈에 서린 고통을 본 민수는 결심을 했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높이 들어 올렸다. 여기 카드가 있습니다. 그가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대지 않은 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시면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제스처는 준호를 놀라게 했고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이성을 이겼다. 경비가 그걸 확인할 겁니다. 그가 말하며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동안 이 두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경비원들이 그들을 출구로 안내하는 동안 지윤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이 준호의 눈과 마주쳤다. 눈빛에는 고통, 실망, 그리고 놀랍게도 연민이 섞여 있었다. 잠시 동안 준호는 자신의 편견을 넘어 소녀의 눈에서 진실을 엿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호텔 문이 지윤이와 민수 뒤로 닫혔고 그들은 다시 한번 차가운 거리에 서 있게 되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양심은 깨끗했다. 미안해요, 아빠. 지윤이가 아버지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어쩌면 우리가 카드로 뭐라도 먹을 걸 살 걸 그랬나 봐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았다. 그녀가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약간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우리 딸.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 그게 어떤 음식이나 편안함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들이 호텔에서 멀어지는 동안 둘 중 누구도 위층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강태우, 카드의 진짜 주인이 모든 경을 목격했던 것이다. 강태우는 지은이와 민수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상반된 감정과 생각들로 소용돌이쳤다. 한편으로는 명백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의 정직한 행동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다. 결연한 발걸음으로 강태우는 스위트룸을 나와 로비로 향했다. 그는 준호가 자선 행사 초대객들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준호야, 강태우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대답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였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지금. 젊은 남자는 대화 상대들에게 사과하고 아버지를 따라 로비의 한적한 구석으로 갔다. 강태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준호가 태연한 물었다. 강태우는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방금 그 두 사람과 있었던 일을 봤다.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 말이다. 준호는 약간 창백해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 그거요. 그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려던 것뿐이에요. 사기꾼이나 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었고. 조용히 해. 강태우가 실망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 사람들은 내 신용카드를 돌려주러 온 거야. 덧붙이자면 그 카드는 사실상 한도가 없는 카드지. 그들은 내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수천만 원을 써버릴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옳은 일을 선택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느꼈다. 저는 몰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맞아. 강태우가 계속했다. 넌 몰랐어. 왜냐하면 넌 듣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넌 겉모습과 편견으로 판단했어. 그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야.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도전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요? 강태우는 한숨을 쉬며 희끗한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아니, 난 네가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야. 진정한 정직함과 진실성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는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알 것 같아. 준호는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세요? 앞으로 24시간 동안 넌 노숙자로 살아볼 거야. 강태우가 선언했다. 돈도 전화기도 지금 입은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약속도 있고 회의도 있고. 그런 건 다 기다릴 수 있어. 강태우가 말을 끊었다. 이게 더 중요해. 넌 불우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들이 느끼는 걸 느껴봐야 해. 그래야만 진정한 공감을 키울 수 있어. 준호는 항의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태우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항복했다. 언제 시작하면 되죠? 지금 당장이야. 강태우가 대답했다. 내 전화기, 지갑, 열쇠를 내게 줘. 떨리는 손으로 준호는 소지품들을 건넸다. 그는 마치 낙하산 없이 하늘로 뛰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호가 출구를 향해 가려는 순간 강태우가 덧붙였다. 그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 그들을 찾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진정으로 들어. 그들의 이야기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준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호텔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거리는 활기찼다. 평소에 디자이너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위를 오래 걷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준호는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세세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음식이나 쓸만한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을 보았다. 추위를 피해 건물 입구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 각각의 얼굴에는 투쟁과 생존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배고픔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근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는 끊임없는 고문이었다. 그는 한 식당에 다가가 주인에게 뭔가 먹을 것을 달라고 설득해 볼 생각이었다.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주인은 그의 구겨진 옷과 지저분한 모습을 보자마자 떠나라고 했다. 바로 그 순간 준호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했다. 불과 며칠 전가만 해도 그를 공손히 대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아예 무시해버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다. 준호는 근처 공원에서 피신처를 찾았고 한 벤치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는 엘레나라는 이름의 나이든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수년간 거리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첫 밤이구나, 그렇지? 엘레나가 지친 듯하지만 친절한 미소로 물었다. 준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것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눈빛이야. 그녀가 대답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빛이 있어. 마치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야. 엘레나는 그녀가 구한 딱딱한 빵 조각을 준호와 나눴다. 준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들이 먹는 동안 엘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한때 성공한 임원이었지만
일련의 잘못된 선택과 중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다.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야.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방식, 아니 더 나쁜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 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 그녀의 말은 준호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지윤이와 그녀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했고 수치심이 밀려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참전용사 전구를 만났다. 학대받는 가정에서 도망쳐 나온 젊은 여성 미나도 만났다. 각각의 이야기는 그의 편견에 대한 타격이었고 그가 평생 살아온 바블레의 균열을 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찰스와의 만남이 준호를 정말로 뒤흔들어 놓았다. 찰스는 중년의 남성으로 친절한 눈빛과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그가 어린 아들과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내가 아파요. 찰스가 준호가 다가오자 설명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몫의 음식을 아들에게 줘요. 아들이 괜찮다면 난 무엇이든 견딜 수 있어요. 이 말은 준호가 지윤이와 그녀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상황의 유사성이 그를 강하게 뒤흔들었다. 여기 또 다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시나요? 준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어떻게 희망을 유지하세요? 찰스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껴안았다. 매일이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싸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함이 승리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날 밤 공원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들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면서 판단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특권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윤이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의 정직함과 역경 앞에서의 존엄성에 대해. 이제 그는 그들이 한 일의 가치를 이해했고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부당함을 깨달았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날을 알리는 동안 준호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지윤이와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 사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날 밤 만난 모든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이 결심을 마음에 품고 그는 일어났다. 새로운 날과 아직 배워야 할 교훈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사회가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도 시작되었다. 마음의 집 프로젝트는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어 성장했다.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사회 변화의 국가적 모델이 되었다. 준호, 민수, 그리고 지윤이는 자주 여행을 다니며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도시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운명은 이 특별한 가족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몇 달 전 강태우가 고용한 사립 탐정이었다. 준호 씨,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지윤이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들이 민수와 지윤이와 긴밀히 일하기 시작했을 때 강태우는 소녀의 출신을 찾아 가능하다면 친척과 재회시키기를 바라며 조용히 수색을 시작했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준호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좀 복잡합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제 사무실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씨와 지윤이도 함께 오세요. 몇 시간 후 준호와 민수, 지윤이는 탐정의 사무실에 앉아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지금 씀드릴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탐정이 시작했다. 특히 민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우리는 지윤이가 실제로 민수 씨의 친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방을 채웠다. 지윤이는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바라보았고 민수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떻게요? 민수가 겨우 말을 이었다. 탐정은 11년 전
민수가 윤미라는 여성과 잠깐 결혼했었다고 설명했다. 재정 문제와 중독 문제로 인해 그들의 결혼은 빠르게 무너졌다. 윤미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민수를 떠났다. 윤미 씨는 지윤이를 출산한 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탐정이 계속했다. 민수 씨는 그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결국 거리에서 살게 되었죠. 지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럼 아빠가 항상 내 진짜 아빠였던 거예요? 민수는 감정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이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윤이를 꽉 안았다. 준호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받았다. 우주가 그 무한한 지혜로 이 아버지와 딸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회시켰던 것이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말해 모두의 주의를 다시 끌었다. 윤미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죽기 전 고아원에 지윤이를 위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윤이는 탐정이 건네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편지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윤이가 편지를 소리내어 읽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윤미는 딸을 버린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현했고 그녀를 그런 결정으로 이끈 상황을 설명했으며 지윤이가 그녀가 줄 수 없었던 사랑과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넌 항상 내 작은 기적이었어. 지윤이 감정에 복받쳐 읽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마땅한 엄마가 되지 못했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만큼 너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기를 기도해. 민수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지윤이를 더 꼭 안았다. 그녀는 찾았어. 그가 속삭였다. 널 찾았단다, 내 딸아. 그리고 네가 내 핏줄인 줄 모르고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널 사랑했어. 준호는 너무 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에 조용히 사과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준호의 전화를 받고 온 아버지 강태우를 만났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강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우주는 참 특이한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는 것 같아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때때로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가족인 경우가 있지. 아버지와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모두를 이 순간으로 이끈 믿을 수 없는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시작된 일이 단순히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운명에 의해 떨어져 있던 가족을 재회시켰던 것이다. 사무실 안에서 민수와 지윤이는 계속 서로를 아는 채 방금 받은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미 공유한 경험들로 강해진 그들의 유대는 이제 그들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탐정 사무실에서 이 특별한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 장은 약속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은 민수와 지윤이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하고 웃고 울면서 그들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였다. 거리에서 함께 나눈 모든 기억,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연결의 순간들이 이제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준호는 한편으로 가까이에 머물며 조용한 지지를 보내고 아버지와 딸이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는 이미 강했던 그들의 유대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아침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지윤이가 빛나는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녀가 새로운 이해를 담아 그 단어를 음미하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민수는 딸의 질문에 감동하여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분명 그러실 거야, 우리 딸. 넌 멋지고 배려심 깊고 강한 사람으로 자랐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지. 지윤이는 미소 지었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했다. 우리처럼 다른 가족들도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단순한 질문이 민수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날 오후 그는 준호를 만나 마음의 집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가족 재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빈곤, 중독 또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많아요. 지윤이와 제가 서로를 찾을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는 귀에 깊게 들으며 그들의 사명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민수 씨.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함께 이를 실현시켜 봅시다. 이후 몇 주 동안 팀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들은 조사관, 사회복지사, 가족 상담사들을 고용했다. 고아원과 입양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조금씩 잃어버린 연결 프로그램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공식 출범일,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희망에 찬 가족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 듣기 위해 모였다. 아름다운 파란 드레스를 입은 지윤이가 아버지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그녀와 민수가 그들의 진정한 관계를 발견했는지 설명했다. 우리 이야기는 기적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지윤이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가족들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뿌리, 자신의 이야기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헤어진 모든 가족은 재회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민수가 그 다음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은 딸을 바라보며 자부심으로 빛났다. 잃어버린 연결 프로그램은 단순히 가족을 재회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설명했다. 이 가족들이 서로를 찾은 후에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자원을 제공할 거예요.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군중 속에서 준호는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보았다. 아마도 사랑하는 이들을 찾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발표가 끝나자 홀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가족들은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다가왔으며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지원과 경험을 제공했다. 혼잡 속에서 준호는 민수와 지윤이에게 다가갔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둘을 안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지윤이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가 말했다. 잃어버린 연결이 많은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이후 몇 달 동안 프로그램은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수년간 헤어 있던 가족들이 재회했다. 중독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권을 잃었던 부모들이 이제 회복되어 다시 연결될 기회를 얻었다. 입양 시스템으로 인해 헤어졌던 형제자매들이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 각각의 성공 사례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와 지윤이에게 각각의 가족 재회는 그들 자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몇몇 사례들을 검토하던 중 지윤이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냥 가끔은 아빠가 내 진짜 아빠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 끝에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게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았다. 나도 가끔은 믿기지 않아.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매일 그것에 대해 감사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아버지와 딸이 그 친밀한 순간을 공유하는 동안 준호는 사무실 문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감사와 경이로움의 물결을 느꼈다. 그는 호텔에서 지윤이와 민수를 경멸과 의심으로 대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들 모두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마음의 집 프로젝트와 이제 잃어버린 연결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상이 되었다. 그것들은 연민의 힘, 인간 정신의 회복력, 그리고 어떻게 작은 친절의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그날 밤 준호가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가는 길에
그는 그들이 시작한 믿을 수 없는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잃어버린 신용카드 하나에서 시작해 이제는 국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운동으로 특권을 누리던 오만한 젊은이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남자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훈이와 민수가 있었다. 존엄성과 사랑으로 역경에 맞섰던 두 영혼, 이제는 다른 이들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도록 돕고 있는 두 사람. 도시의 불빛이 그를 둘러싸고 빛나는 동안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미래는 밝았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잃어버린 연결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념일이 다가왔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큰 행사를 준비했고 프로그램을 통해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초대했다. 행사장은 풍선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흥분으로 가득 찼다. 준호, 민수 그리고 지훈이는 군 사이를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한 구석에서 그들은 목공 프로그램의 강사가 된 전직 목수 영호를 발견했다. 그는 학생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최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한때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간호사 소영은 이제 지역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지훈이가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꿈 같아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세요. 민수는 딸을 안으며 그녀의 감정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로부터 시작되었어, 우리 딸. 네 정직함과 순수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불꽃이었지. 그 순간 강태우가 무대에 올라 모두의 주목을 요청했다. 홀은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이 든 것을 그의 지원과 자원으로 가능하게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1년 전 강태우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시작했다. 내 아들 준호가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내게 제시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연민과 결단력에서 태어났고 이제는 아름답고 변화를 가져오는 무언가로 꽃피웠습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준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강태우가 계속했다. 우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연결과 마음의 집배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 공동체의 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때 인간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군중 속에서 지윤이와 민수를 찾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정직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정직성이 어떤 부보다 더 가치 있었던 한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말입니다. 지윤이는 민수가 그녀를 꼭 안아주는 동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래서 오늘 강태우가 마무리했다. 저는 몬테로 재단이 이 프로그램들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로 약속했음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시가 자체적인 마음의 집과 잃어버린 연결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집, 가족, 그리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홀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감정에 압도된 준호는 무대에 올라 아버지를 안았다. 그리고 그는 지훈이와 민수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무대로 초대했다. 그곳 무대 위에서 두 가족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이 여정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진 강태우와 준호. 역경을 극복하고 혈연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유대로 밝혀진 민수와 지윤이. 관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지윤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웃는 얼굴과 희망에 찬 표정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전 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발견했던 그 날을 떠올렸다. 그 작은 정직한 행동이 이 모든 것을 촉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축하의 소음 속에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우주 운명 이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낸 어떤 힘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백 개의 재회한 가족들의 기쁨과 함께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지윤이는 그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도와야 할 삶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준호, 그리고 강태호를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 하면 사랑, 연민, 그리고 정직은 어떤 역경보다도 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축하의 한가운데서 지윤이는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돕고,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이제 그녀는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차가운 도시의 무관심한 거리에서 시작된 지윤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변화된 모든 삶 속에서, 재회한 모든 가족 속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마음 속에서 그녀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불빛이 빛나고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지윤이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미래는 밝았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에 사랑을 품고 정신의 결의를 담아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